자, 그 다음에 54페이지를 안 봤죠, 그죠? 재개발주구역의 감정평가라서 조금 전에 했던 걸 싹 정리한 겁니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에서는 사업시행과 고시를 기준하고, 그죠? 사업구역 내 토지 건물을 어떻게 한다? 따로 하죠.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원가법.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 건물은, 뭐야, 이거? 건물은 어떻게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로. 토지는 잘못됐는데, 토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죠. 그죠? 그리고 건물은 어떻게 하고? 원가법을 하죠. 원가법. 집합 건물은 거래 사례 비교법. 이게 지금 잘못된 내용인 거죠. 토지는 어떻게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돼야 돼요. 이게 왔다.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어디로 가야 된다? 원가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은 어떻게 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해서 좀 잘못됐습니다. 그 표시를 좀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시 할게요. 토지는 뭘 기준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근데 이제 법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원가법. 근데 그 건물이 이제 집합 건물일 때는 어떻게 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종호자산은 이제 평가는 당시를 해가지고, 건축 예정 아파트와 상가의 가격을 다 더하면 됩니다. 현금청산자는 그죠? 협의를 하면 되고. 자, 재건축 감정평가. 재건축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했는데, 재건축 감정평가에서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건축의 현금청산자 내지는 매도 청구에서 감정평가는 재건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발 이익을 포함해서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뭐하고는 다르다. 종전자산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나오죠. 그죠? 두 번째, 재건축은 같은 대지 지분이 같은 평이라면 크게 차이가 없는데 동, 층, 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이 차이가 추가 분담금 차이라기보다는 추후에 평행 신청 내지는 동호 추첨해서 우수권을 주기 때문에 같은 평행에서 높은 감정을 받는 물건이마다 유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재건축은 감정평가가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같이 나오거든요. 다 아파트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분양 신청을 하잖아요. 그죠? 분양 신청할 때는 평형만 신청합니다. 근데 원래 84A를 갖다가 만약에 500세대를 갖다 배정을 했는데, 만약에 신청한 게 인기 좋은 평형에 신청자가 몰려버렸어요. 그럼 잘라야 되죠? 어떻게 자른다고 했습니까? 권리가액이 높은 순서로 잘라낸 다음에 추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동이나 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권리가액이 높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싶은 평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길가에 있는 동이 평가 금액이 높다, 낮다. 재건축은 낮죠. 재개발은요? 높아요. 그죠? 재개발은 높죠.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가 중층인 경우에 감정평가 층수로 권한 감정평가 순서는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탑층, 그 다음에 4층, 그 다음에 탑층 아래, 그 다음에 중층, 로얄층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향도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고려하죠. 남향이냐, 동향이냐, 그죠? 북향이냐 이런 거 고려하겠죠. 조망도 고려한다, 안 한다? 하죠. 이 조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강남 재건축에서 한강이에요, 한강. 한강 조망권. 한강 조망권의 실제 가격이 얼마입니까? 실제 가격. 한강 조망권의 실제 가격은 2, 3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재건축하기 전에 한강을 보고 있는 동이었거든요. 재건축을 하고 나서 섞어서 추첨을 하다 보니까 한강을 못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재건축을 할 때, 실제 사례인데 재건축을 할 때, 101동이 이제 한강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 재건축을 한다니까 101동이 저는 반대해버렸어요. 왜? 나중에 어차피, 새 아파트 지어가지고 추첨할 때 섞어서 할까, 아이가. 우리는 싫다.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재건축의 재건축할 때 동의요건이 각 동에서는 얼마예요, 지금? 과반수죠. 전체에서 얼마? 4분의 3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433이 이러니까, 그죠? 그런데 옛날에 각 동에서 얼마였냐면, 과반수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각 동에서 얼마?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3분의 2 동의로 시험 치신 분도 아마 계실 건데, 이게.
안 계시나? 자, 그래서 기억을 못 하죠. 내가 3번으로 시험 치는지 과반으로 치는지 그걸 기억하기가 만무한데 옛날에 그랬댔어요. 근데 왜 그걸 과반수로 3분의 1에서 왜 과반으로 나타났냐면 한 동에서 반대를 해버리니까 전체는 거의 90%가 찬성했는데 101동만 반대를 해버리니까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동의 요건을 과반으로 낮춰놨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한강을 보는 단지는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냐면요. 한강을 보는 곳들은 나중에 추첨을 할 때 한강 보이는 곳을 뽑아내가지고 먼저 추첨을 하다 합니다. 걔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섞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한강을 조망권이 있고 없고, 특히 이제 조망권이라는 게 한강 조망권, 특히 이제 부산 같은 데는 바다 조망권,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큰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감정도 많이 나오죠. 뷰가 좋으면 감정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뭐 호텔 가더라도 뭐 시티뷰하고 오션뷰하고 어디가 비쌉니까? 오션뷰가 비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번에, 그런데 이 전체를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주택 가액으로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공동주택 가격이 높다는 것은 나중에 감정도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 그게 시세에 반영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아파트는 1층보다는 뭐 당연히 2층이 높고, 2층보다는, 그죠? 3층이 높고,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고 뷰가 좋으면 가격도 비싸고, 그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들면 좀 더 큰 평수, 1층과 작은 로얄층 아파트 중 어디가 감정가 잘 나올까를 가지고 대지분을 보지 말고 공동의 가액을 확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잘 받는 물건이 있는데, 자, 여기는 답을 안 적어놔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게요. 집합 건물, 이거 얘기했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다가구. 다가구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이죠. 그죠? 그러니까 단독인데 다가구하고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기와집, 단층 슬래브 주택, 요것도 단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똑같은 단독인데 어디가 더 많이 나올까요? 다가구가 많이 나옵니다. 다가구. 실외 단독하고 다가구가 있으면 어디가 많이 나온다? 다가구 주택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니까 뭐가 많아요? 세대도 많잖아. 그러니까 변기도 많고, 그죠? 그다음 문고리도 많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반영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가구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금액이 비슷하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 비슷하다 그러면, 단독주택이 대지가 100평에, 그죠? 건물이 50평이 있는데, 다가구주택이 대지가 70평에 건물이 얼마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이 비슷하다 그러면, 나중에 임대차 놓기도 어디가 편하더라? 다가구 놓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도 훨씬 더 작아요. 세입자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은 당연히 큰 게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 밑에 오네. 3번에 다가구와 단독 중에서 어느 게 잘 나온다? 다가구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1번에 집합 건물의 경우에 층수. 집합 건물의 층수라는 것은 다세대하고 연립주택의 층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임대차를 갖다가 세입자를 놓을 때는 아무래도 층수가 좋은 게 좋겠죠. 그는 이제 감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투자 금액을 좀 낮추기 위해서 내지는 임대차를 갖다 잘 내기 위해서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도로가 안쪽하고 안쪽에 있는 주택 상호가는 어떻느냐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뭘 말하냐면요. 도로가가 있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2차선 정도 되는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차는 못 들어갑니다. 사람이 걸어 들어가는 골목길 정도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단독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단독주택이 있고.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자, 1번, 2번, 3번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1, 2, 3번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1번이 많이 나오죠. 2번과 3번은 어디가 많이 나올까요? 2번과 3번은 어디가 많이 나올까요? 네? 그죠? 2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2번, 3번은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2번, 3번이 만약에 2번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3번보다는 4번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명백하게 도로가에 붙어 있는 거는 많이 나오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죠. 별 차이 안 둡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만약에 가격이 다르게 나왔다. 그럼 어느 거 사라는 얘기입니까? 싼 거 사면 돼요, 싼 거. 이거 가지고, 감정이 어디가 많이 나오지 막 고민하는데.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그런 거 좀 하지 마라.